안녕하세요. 스미다스입니다. 제가 말이죠. 얼굴을 감추기 위해서 마이크 뒤에 숨어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녹음실에서 녹음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방에서 창문 열어놓고 녹음하거든요. 날이 더우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잡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뭐 소리가 들쑥날쑥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뭐 방음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해 봤는데 일단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방송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송 제작의 최소한의 노동과 최소한의 비용을 소모하는 게 제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방음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찾은 방법이 뭐냐? 마이크에 더 가까이 가면 된다. 예를 들어서 떨어져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제 이런 조금 떨어져서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 이제 이렇게 들리시죠? 이런 목소리로 들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 현장감은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귀에는 그렇게 좀 귀에 착 감긴다 이런 느낌은 안 드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싹 붙어가지고 얘기를 하면 마치 먹방이나 ASMR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귀에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런 바싹 붙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게 목소리를 크게 높이지 않더라도 정확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요번 편에 한해서만 일단 테스트 삼아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거의 그알실급의 음향이 아닌가. 제가 지금 귀로 다시 이제 이거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제 귀에는 굉장히 고음질의 어떤 목소리로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건 뭐냐? 원래 같으면 이제 이틀 전에 말씀드려야 했던 사항입니다. 박주현의 색다른 인터뷰 경향신문에서 한 거고요. 김종인 씨가 이제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윤석열 지금 국민의힘 들어가서 흙탕물에서 놀면은 그 백조가 오리 되는 거예요. 라고 했던 김종인 노인분의 노인이죠, 그냥 이제 아무 직함이 없는 사람이니까 김종인 노인님의 인터뷰 내용을 우리가 한번 쭉 보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계 굉장히 비싼 시계를 차고 계십니다. 이게 뭐 한 몇천만 원짜리 시계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 보통 본인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통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은 뭔가 여러 가지 치장을 하고 직함을 달고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본인의 어떤 부족함을 좀 더해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사람이 김종인 씨가 조국 씨하고 크게 다르진 않다. 같은 별에서 온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같은 별이 있죠. 보시면요. 일단 이제 이 박주현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임 기자고 또 이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인터뷰를 잘 이끌어내는 걸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쭉 읽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는 81세 만으로 81세니까 지금 한 82쯤 되셨겠죠. 최근 이제 김종인 매직이라는 찬사와 함께 정당 소생술사라는 새 별명이 생겼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새누리당, 2016년 총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을 화려하게 소생시킨 데 이어서 지난해 4월 21대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 재건을 위해 투입된 지 10개월 만에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압승으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 사람이 다 한 것처럼 보이겠어요. 근데 그건 아니죠. 지난 8일 퇴임했음에도 김 전 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은 정치권과 언론의 초미의 관심사다. 2002년 노무현, 2007년 이명박 후보가 자문했고 2012년 박근혜, 2017년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 도움을 준 킹메이커로 불리기 때문이다. 이번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손을 잡고 내년 대선판을 뒤흔들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4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서
서울 광화문 개인 사무실에서 김 전 위원장을 인터뷰했다. 그는 강력한 대권 후보로 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거취와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흙탕물에서 같이 놀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며 백조가 오리밭에 가면 오리가 되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백조가 오리밭에 가면 그냥 오리밭에 있는 백조입니다. 오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또 지난 1월 6일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찾아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경선하면 당신이 단일 후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내 말대로 했다면 안철수가 서울시장이 됐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비대위원장 마음대로 드는 게 아니잖아요. 당원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근데 마치 내 말만 잘 들으면 넌 뭐가 될 것이라는 식의 약간 오만과 독선을 보여주고 있죠. 멍청하게 웃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민주당의 정권 연장은 매우 힘들 것이라고 했고 국민의힘도 아사리판이라며 비판했어요. 내년 대선에서 3자 구도를 생각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윤석열 앞세워가지고 뭐 신당 만드실 거냐 지금 이 얘기 물어보는 거죠. 답변을 하십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사회 정치 사회 구조는 커다란 변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운영할 것인가가 다음 대통령의 가장 당면한 과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할 절호의 기회가 온 거지. 이런 생각은요. 어디 트위터에 애니 푸사도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저 말고. 그래서 이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런 인물, 그런 세력이 등장하면 대통령이 되도록 도울 겁니까? 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하시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용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누군지 몰라요. 라고. 자, 이 말을 보십시오. 앞쪽에 보시면 새로운 인물,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할 절호의 기회가 온 거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서 하겠다고 하면 내가 돕겠다. 근데 누군지 모르겠다. 이 전체 문장에서는 새로운 인물이 지금 없다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사람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종인 씨의 머릿속에 있는 새로운 인물은 과연 누굴까요? 혹시 김종인? 그럴 수 있죠. 그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이 글을 전체를 읽어 내려가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결과를 도출하게 될 겁니다. 자, 이어집니다.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닌가요? 윤 총장이 연락 오길 기다리고 계시나요? 라고 묻습니다. 김종인 씨가 답합니다. 천만에 내가 뭐가 답답해서 연락 오길 기다리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윤 전 총장에 대해서 호평했지 않습니까?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거나 지금 시대 정신인 공정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면서요. 김 위원장이 답합니다. 나는 만나본 적도 대화해본 적도 없어서 윤 전 총장을 잘 몰라요. 다만 지금은 그 사람이 검찰총장으로서 보여준 것만 갖고 판단하는 것이지. 나는 대한민국에서 검찰 관료가 그만큼 소신을 갖고 일한 사람을 여태껏 처음 봤어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그런 경력을 쌓아왔고 말을 애돌리죠. 이래저래 돌립니다. 모른다. 근데 뭐 뉴스 보니까 뭐 잘하는 것 같더라. 이 정도.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정말 국민의힘에는 다시 안 돌아갈 생각인가요? 라고. 그랬더니 김종인 위원장이 답합니다. 나는 한 번 결심하면 변경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과연 그런가요? 한 번 결심하면 변경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 2012년에 박근혜 밑에서 일하시다가 2010년에 문재인 밑에 와서 일하시고 다시 2018년에 국민의힘으로 가셨습니다. 과연 그런 분이신가?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최근 신당 창당 의지를 표명한 김태섭 전 의원과 16일에 아침 식사를 같이 하셨는데 신당과 윤 전 총장 관련 논의를 한 건 정말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김종인 위원장이 답합니다. 난 신당 창당 이런 거 안 해요. 내가 뭐하러 신당 창당을 해.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난 건 보궐선거 때 오세훈 후보 도와준 게 고마워서 밥 한 번 사주겠다고 한 거지.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근데 뭐 금태섭이 밥
밥 사줄 사람이 없어서 하셨겠어요? 일단 제가 이제 일단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금태섭 씨는 이제 신당 만들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봤고 자기는 안철수 밑에서. 근데 이제 돈이 없어요. 어떤 김종인 씨가 돈이 있냐? 김종인 씨도 돈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재산은 뭐 몇십억 있겠지만 여기저기 뇌물 많이 받으셨으니까. 근데 이제 당을 만들 만한 돈도 없고요. 또 그럴 추종 세력도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아이돌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금태섭이라 봐야 기껏 뭐 국회의원 한 번 한 게 다잖아요. 변호사고. 김종인 씨는 그냥 경제학 박사고 그게 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윤 전 총장도 국민의힘으로 안 갈 것 같다. 금태섭 전 의원이 말한 새로운 정당으로 가는 상황이 전개될지도 모른다. 다른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말씀하셨는데 라고 다시 묻습니다. 아니 뭐 앞에 아니라고 하니까 다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하시냐면 윤 전 총장이 지금 정돈되지 않는 곳에 불쑥 들어가려 하겠어요?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흙탕물에서 같이 놀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다. 그 백조가 오리밭에 가면 오리가 돼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다라는 식의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둘러대는 거죠. 그래서 기자가 의아해서 묻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압승까지 안겨줘놓고 왜 그렇게 국민의힘을 호되게 몰아붙이십니까? 라고. 그랬더니 이제 김종인 씨가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화가 났다는 얘기죠. 내가 나오자마자 당 중진이라는 사람들이 당권 경쟁이니 뭐니 통합이니 뭐니 하면서 시끄럽게 딴짓만 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나오면서 쓴 퇴임사 있잖아요. 그거 잘 읽어보라고. 이번 선거는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승리에 도취돼서 붕 뜨면 희망이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 8일 퇴임사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아직도 부족한 점 투성이라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부 분열과 반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자강할 생각은 않고 외부 세력에 의존하려 하거나 당권에만 욕심을 부리는 일부 당내 인사들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개혁의 고삐를 늦춘다면 당은 4분 오열하고 정권교체와 민생회복을 이룩할 천재일우의 기회는 소멸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마디 드릴 게 있는데 마치 본인이 있으면서 대단한 개혁을 많이 하신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뭘 개혁했는지 당내에서? 안철수 씨 경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시끄럽기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이 뭐 하고 있었는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뭘 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뭘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본인이. 그냥 운이 좋아서 매번 이기는 판에 끼어들었을 뿐. 원균도 지가 패전하기 전까지는 이순신이 잘 나갔으니까 이순신 밑에 끼어가지고 매번 이기는 판에서 매번 승전했습니다. 그건 지가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한 3-4번 이기니까 마치 자기가 잘나서 이긴 것처럼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기자가 다시 얘기합니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아니었어도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요? 대선을 치르려면 돈과 조직이 있어야 할 텐데요. 라고. 그래서 김종인 씨가 답변을 합니다. 특정 정당에 들어간다고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에요. 프랑스의 마크롱은 선거 한번 치러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올랑드 대통령이 경제 보장안을 하다가 장관 시켜주니까 1년 한 게 정치 경력이 전부지. 그런 식으로 프랑스가 다시 태어날 수 없다고 판단하니까 집어치우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올랑드가 마크롱을 배신자라고 했어요. 국민의 신망을 받는 마크롱이 대통령이 되면서 기성 거대 양당은 붕괴됐잖아요. 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근데 이거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데요. 김종인 씨가. 마크롱이 대통령이 되고 마크롱이 이끄는 신생 정당이 다수당이 된 거는 그 마린 르펜의 극우 정당이나 올랑드의 기존의 어떤 그 정당이 되게 무능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당이 엉망진창일 정도로 무능했기 때문에 마크롱에게 맡긴 겁니다. 그 당시 프랑스 내에서도 한창 말 많았습니다. 야 이건 뭐 쓰레기 양쪽 쓰레기를 고르느니 차라리 조금 덜 상한 사과를 먹어보자. 그래서 마크롱 찍었다는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이런 식이면 안철수가 제일 유리하죠. 이렇게 보면 제3의 세력. 마치
제3의 세력이 어떻게든 돼가지고 두 개가 무너졌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두 개가 너무 무능했기 때문에 제3의 세력이 된 겁니다. 김종인 씨는 마치 이거를 역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대선 치르려면 100억에서 200억이 든다던데요 라고 물어봅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이 듭니다. 근데 김종인 씨는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 비용을 국가가 대주는데 염려할 게 뭐 있어요 라고 아주 순진한 얘기를 하십니다. 이거 미친 소리 하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아니 그 저기 국가가 대주는 건 나중에 대주는 거고요. 일단 돈을 쓰셔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돈을 쓰실 건데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몰라요. 사실은 내용을 몰라요. 아니 뭐 선거하겠다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15% 받을 거라고 이렇게 확인도 안 되는데 약속하면 은행에서 돈이라도 빌려줍니까? 뭐 말 같지 않은 소리를 갖다가. 하여튼 계속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은 왜 그렇게 반대하세요? 라고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김정인 씨가 뭐라고 답하느냐. 합당하면 국회의원 3사람 더 들어오는 거 외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 작년에 4.15 총선 때 보수 대연합을 하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얻을 거라고 자신했더니 결과가 뭐였어요? 참패였잖아요. 보수 대연합을 한 적이 없잖아요. 국민의 합당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승리 안겨줬으니 국민의힘이 근본적인 변화를 해서 우리가 표를 준 의의를 확인케 하는 일을 해달라는 거지. 당은 선거 승리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어떻게 하면 유권자들이 준 표를 내년 대선에서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를 준비해야 할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양반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뉴스를 거의 안 봤다. 왜 안철수에게 사람들이 힘을 실어줬는지를 모른다 라는 생각밖에는 안 돼요. 안철수 뒤에는 부동표 플러스 중도라고 불리는 한 20%의 표가 몰려 있습니다. 이게 안철수를 선택했고 안철수가 가는 길에 동참해 주겠다고 선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너무 무능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라는 보수도 마땅치 않아요. 사실 안철수라는 제3의 세력하고 중도와 보수가 합해서 연립정권 만들어서 민주당을 갖다가 좀 처벌해 달라. 이게 국민의 뜻인데 김종인 씨는 전혀 그걸 지금 상황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합당은 안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김종인 씨가. 나는 합당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안철수 대표가 일방적으로 한 말이고 누가 대꾸한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무슨 통합은 통합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이러면요 진짜 아무리 여의도가 협작꾼들과 양아치들이 많은 곳이지만 나이 82 먹은 양반이 이런 얘기 하시면 진짜 양아치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단일화 과정에서 김 전 위원장이 안철수 대표에게 입당하라고는 하셨잖아요 라고. 그랬더니 김종인 씨가 뭐라고 하느냐. 들고 있던 차잔을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차잔을 착 내려놓으며 내가 개별적으로 입당하면 받아준다고 그랬지. 안 대표가 1월 6일에 내 사무실 찾아왔을 때 내가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단일 후보 되라고 했어요. 근데 안 대표가 2번으로는 죽어도 선거 안 된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에? 아니 당 대표인 사람한테 합당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니네 당 포기하고 개별적으로 입당하라는 게 말이 돼요? 지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고. 나 오늘 욕 안 하려고 그랬는데 슬슬 욕이 나오려고 그러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당시 안 대표가 입당했다면 당내 경선에서 오세훈 후보를 이겼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참고로 오세훈 후보는 김종인 씨가 밀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나경원 씨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도 했었죠. 편파적이라고. 김종인 씨가 답변합니다. 안철수가 서울시장 됐지 그랬으면 지금 속으로 후회가 막심할 거예요. 허허허. 내가 처음부터 그 사람을 거부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날 그랬어요.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경선하면 당신이 단일 후보 될 거고 그때 들어왔으면 경선에서 됐지. 우리 당 중진들이 다 안철수 지지했는데 근데 이번 당은 죽어도 안 된다니까 안 온 거야. 그런 방법이 없지. 어떻게 해서도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근데 여기 보세요. 안철수가 서울시장이 됐지. 지금 속으로 후회가 막심할 거예요. 허허허. 그 1년짜리 시장 때문에 지금 안철수 씨가 이번 선거에 나섰을까요? 그 시장이 됐다 안 됐다 가지고 후회가 막심할 거다 아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남을 조롱하는 게 나이 82 먹은 김종인 씨의
정치적인 어떤 본성인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나이 든 이준석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솔직히. 둘 다 양아치인 건 맞거든요. 하여튼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입당하면 단일 후보가 될 거란 말씀까지 해주신 거군요 라고. 그래서 김종인 씨가 답변합니다. 그랬지, 내가 둘 중 하나를 결정하라고 했어요. 들어오든지 아니면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될 때까지 기다리든지. 근데 안 대표가 자꾸 밖에 나가서 자꾸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나는 당대표로서 국민의힘 후보를 꼭 당선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중진 의원들이 안철수를 지지해도 나는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둘 중 하나를 결정하라고 했다는데 그러면 들어오면 지가 시켜줄 거냐고요. 어차피 투표로 되는 건데, 여론조사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16일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국민의당과 통합하는 데 찬성한다고 의결했어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의 경우는 앞서 국민의당과 통합하는 게 먼저라는 의견을 밝혔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죠. 김종인 씨가 답변합니다. 내가 그 사람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안철수를 서울시장 후보로 만들려던 사람이에요. 나한텐 차마 그 말은 못하고 뒤로는 안철수와 작당을 했다고. 내가 그런 사람들을 억누르고 오세훈을 후보로 만들어 당선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또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고 퇴임사를 통해 당부한 건데 걱정하는 일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거지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보고 말씀드리죠. 예측하셨군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뻔히 보이는데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 윤석열 지지율이 높으니까 자기들이 윤석열만 입당시키려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정치를 해서는 국민의 마음을 끌 수가 없어요. 야당은 여당의 잘못을 먹고 사는 거예요. 여당이 잘하면 야당은 영원히 기회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한 말을 가지고 김병준이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김 전 위원장을 두고 뇌물을 받은 전과자라며 윤 전 총장이 손잡을 리 없다라고 페이스북에 썼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김종인 씨가 얘기해요. 진짜 하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사람이 비대위원장 했을 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옛날에 날 만나겠다고 쫓아다녔던 사람인데 지금은 자기가 비대위원장까지 했는데 방치했다고 불만이 많은 사람이지.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 홍준표 의원은 뭐라고 했어요? 30년 전 동아은행 사건을 맨날 얘기했잖아요.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유일하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아니 유일한 전과잖아요. 김종인 위원장님 뇌물 받으셨잖아요. 그때 2억 1천만 원 받으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10억 받으셨잖아요. 김 전 위원장은 이제 1993년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 당시에 2억 1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시 홍준표 의원은 이제 30분 만에 자유받았다고 했고 그냥 2억으로 합시다 라고 해서 이제 2억대에서 그냥 뇌물 금액을 정리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이란 얘기죠. 장제원 의원은 왜 그렇게 김 전 위원장을 계속 공격하는 건가요? 최근에 노욕에 찬 기술자, 탐욕적인 당 흔들기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하던데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김종인 씨가 뭐라고 하냐. 그 홍준표 의원 꼴북이니까 난 상대도 안 해요. 지가 짓고 싶으면 지지라는 거지 라고 이제 답변을 합니다. 전형적인 양아치 화법이죠. 국민의힘 당대표에 김홍 의원을 비롯한 여러 초선 의원들이 도전한다고 해요 라고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화제를 좀 돌려보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김종인 씨가 뭐라고 하느냐. 그 당이 근본적으로 변하려면 옛날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다 물러나고 새 사람들이 당을 꾸리는 게 나아요. 국민들도 이 당이 변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차라리 초선 당대표를 뽑는 게 내년 대선을 위해서 효과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지가 이제 이 양반이 초선을 뒤흔들기 쉬우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거겠죠. 유능한 지금 당의 어떤 중진들하고는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으니까 적당히 하고 나가시지 뭔 욕심을 부려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기자가 다시 기자의 회고가 이어집니다. 그는 회고록에서 두 번째 배신을 거론한 바 있다. 2011년 박근혜 의원, 2016년 문재인 민주당 대표의 간청에 의해 두 번의
비대위 활동을 성공적으로 끝낸 뒤 상황을 배신으로 규정한 것이다. 박근혜 문재인 정부가 태어날 수 있도록 했던 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 2번 사과해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 그는 연거푸 배신을 당했다면서도 왜 위기에 빠진 정당 구하기에 번번이 나서는 것일까? 그의 답은 이랬다. 원래 정치 세계란 그런 거요.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내가 민주당에 갈 적엔 당시 새누리당 사람들이 20년 집권한다고 했고, 지금은 거꾸로 민주당 사람들이 20년 집권한다고 말하잖아요. 나라가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균형을 맞춰줘야겠다고 생각해서 돕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유지되려면 서로 경쟁하는 정당이 있어야 하는데, 한 정당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으니 소생시켜줘야 할 거 아니에요? 나는 마음이 편해요. 누구에게 신세진 게 없으니까. 동아은행장한테 신세 지셨잖아요. 동아은행 고객들하고. 뇌물을 10몇 억이나 받았으면 새끼가. 하여튼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배신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총선과 대선 승리 후에 경제민주화를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한 한 약속에 두 정부가 지키지 않아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2016년 4월에 20대 총선을 앞두고 셀프 공천 논란이 일었을 때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에게 크게 섭섭하셨다고 했던데 뭐 생각은 어떠신지요라고 아픈 곳을 막 후벼 팝니다. 기자가. 그랬더니 2016년 1월 사흘 내리 밤늦게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위기에 빠진 당을 구해달라. 우리 당 비대위원장이 돼주시면 비례 남자 1번을 하시면서 당을 계속 맡아달라고 한 게 문 대통령이.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바에는 내 손으로 경제민주화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겠다고 결심해서 그렇게 한 건데, 내가 무슨 셀프 공천을 해. 근데 문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 전 위원장은 1974년 박정희 정권의 부가가치세 실시 문제로 정치와 인연을 맺은 후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여러 성과를 냈다. 근로자 재형저축과 의료보험 도입, 인천공항, KTX건설,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강제 매각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 등에 기여했다. 한중수교와 한소수교의 숨은 공로자이기도 하다.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을 넘나들며 전국구 그러니까 비례대표로만 5선을 지낸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기자의 질문은 다시 이어집니다. 일각에서는 김 전 위원장이 직접 대통령이 되거나 개헌을 통해 내각제 총리에 오르는 꿈을 꾸고 있다고 분석을 하던데요 라고 묻습니다. 김종인 씨가 답합니다. 나이 80 된 사람이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근데 그런 무책임한 짓을 어떻게 해? 라고. 아니단 얘기는 안 하죠.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또 저희가 뭐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석해야지. 대통령을 꿈꾸는 이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솔직히 바이든이 나이가 지금 80 넘었잖아요. 80 넘지 않았나 바이든? 모르겠네. 하여튼 대통령을 할 사람은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해요. 최소한 내가 뭐 때문에 대통령을 하려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지. 코로나19 사태로 양극화가 심화된 내년 대선에서는 아마 경제가 큰 이슈가 될 거예요. 공정이 결국 경제 속에서 다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1970년 이후 출생한 경제 전문가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으면 했는데 지금 그런 사람이 없잖아. 자기가 전문가가 아니면 사람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참모를 제대로 드릴 거 아니냐고. 아니요 라고. 자, 1970년 이후 출생한 경제 전문가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으면 했는데 라고 하시잖아요. 대통령 후보로 근데 이 사람 말은 뭐냐. 지금 대통령 후보로 지금 2022년이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1970년이라고 하면 52살 먹은 51살, 52살 먹은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 없어요. 내년 대선에서는 경제가 가장 큰 이슈다. 경제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근데 50대 초반에 경제 전문가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럼 본인이 그게 아니면 사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참모를 잘 들어야 된다. 그러면 내년에 대통령은 누구?
나야 나 나야 나 어? 경제 전문가 나야 나 나이 80 먹고 나이 80 먹었지만 무책임하다고 들릴 수도 있겠지만 바이든도 하는데 왜 김종인은 못하냐 이 얘기가 여기 묻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지 대통령 되고 싶은데 가로막으니까 자꾸 주호영이니 뭐니 안철수니 가로막으니까 그게 짜증 나는 거죠 그냥. 그렇게 복잡하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이 영감님께서는요. 이 영감님께서는 그냥 대통령 병 걸리신 분이에요. 본인이 뭐 국회의원으로 무슨 뭘 대단한 걸 해보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5선 동안 국회의원 하는 5선 내내 법안 통과한 거 한 건도 없습니다. 월급만 받아 챙겼지 뭘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국회의원 때도 아무것도 못했는데 대통령 돼서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냥 대통령 되고 싶어가지고 환장한 양반이에요 그냥. 그 자기 경력 컴플렉스 때문에. 왜냐하면 이 사람 조부가 가인 김병로라고 유명한 독립운동가고 법관입니다. 사법부에서 되게 유명하신 최대 선배입니다. 되게 선배인데 다 서울대 나왔고 이분 아버지도 서울대 나왔고 뭐 그런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일찍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 양반만 유일하게 한국 외대 나왔습니다. 공부를 잘 못했어요. 한국 외대 나와가지고 뭐 좀 하다가 다 때려치고 독일 가서 대학부터 다시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경제학 박사 받고 들어와가지고 뭐 이거 했었는데 그래서 컴플렉스가 되게 많은 양반이다 라는 게 일반적인 평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의 뭐 대학 동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이 없잖아요. 그만큼 컴플렉스가 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고 사실 2017년도에 대통령 출마도 한번 했습니다. 아무도 기억 못하지만 경제 개혁 대통령은 나다 반문의 어떤 기수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2017년도에 2017년도 3월 달인가 대통령 출마를 했어요 김종인 씨가. 근데 과연 이 사람이 대통령 욕심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대통령 욕심이 충분히 있는 분입니다. 앞으로 이분의 행보가 주목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광고, 오늘 광고는 저희 현대해상 김상욱 하이플래너께서 2021년 1월 20일에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김상욱입니다. AKA 니나노. 벌써 1월 넘어 중순을 넘어 20일인 걸 보니 2021년 역시 재빠르게 지나고 있네요. 보험회사의 1월은 새로 바뀐 계정과 상품 교육 등으로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괜찮은 상품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통 치매보험이라고 하면 제가 앞쪽에 82살 먹은 노인분의 어떤 사연을 소개시켜드리고 김종인 씨의 사연을 소개시켜드리고 의도적으로 이걸 읽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종인 씨 사연을 소개시켜드리고 나서 의도적으로 치매보험 광고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보통 치매보험이라고 하면 저는 그닥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돈 내는 것에 비해 남는 인생 동안 보장금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소개하고자 하는 상품은 이름 그대로 라이프 케어 보험입니다. 첫 번째, 장애가 발생하여 장기 요양, 돌봄 등이 필요할 때 간병인과 가사도우미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담보가 중요한 점은 현금 급부라는 점입니다. 김종인 씨가 좋아하는 현금을 줍니다. 김종인 씨 현금 되게 좋아하십니다. 김종인 씨 현금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금도 가지고 계십니다. 하여튼 당연하게도 간병인이나 가사도우미를 쓰려면 하루하루 인건비가 발생합니다. 이 보험은 바로 이 부분을 연계업체를 통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기간은 최장 180일입니다. 그러니까 6, 38, 딱 6개월 동안 보내준다는 거죠. 또는 이제 띄엄띄엄 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둘째, 모든 장애는 물론 치매도 포함이 됩니다. 김종인 씨 치매 포함됩니다. 최근 들어 5등급 치매, 아주 기본적인 치매 상황입니다만 판정을 받아 재가급여를 이용한다면 월 1회 최대 30만 원씩 담보기간 동안 나옵니다. 게다가 치매 진단금 입원 당일까지 가입을 한다면 최대 660만 원 플러스 알파까지 가능하더라고요. 김종인 씨 안철수가 부럽지 않습니다. 660 플러스 알파. 단지 아프기만 한데 기억만 잘 안 나는데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셋째, 목적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보장받는 부분이 종합보험 수준입니다.
최대 1, 2, 3대 질병보장과 함께 간병보험까지 가능한 보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면 비쌉니다. 이런 부분은 가입하실 때 설계사가 알아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우 하이플래너가 알아서 설명드린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만기 환급금이 은행 이자에 비해서 좋습니다. 보장을 안 받고 만기 때 해지를 해서 목적 자금으로 사용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만기 환급금이 은행 이자에 비해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선생님께서 만기 되시면 대통령 출마하실 때 목돈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아, 좋죠. 좋습니다. 넘버원, 엄지를 지켜 세우는 김종인 선생님. 이 보험은 저도 어제 가입을 하였습니다. 김상우 하이플래너도 가입을 했답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나중에 아이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이 들어서죠. 나중에 끈질기게 살아남을까봐 만기는 110세로 들었습니다. 현대해상 김상우 하이플래너 만기 110세에 어떤 보험을 가입하셨습니다. 김정인 선생님께서도 만기 110세의 그 보험을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현대해상 김상우 하이플래너 010-9067-8054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상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김상우 하이플래너께서 2021년 1월 20일에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오전 11시 52분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한 건 보내고 가자 이런 마음으로 쓰시고 가신 것이죠. 오늘 정보실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선생님께서 엄지를 지켜둔 가운데 오늘 1부는 여기서 얼른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